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HBM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에 HBM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HBM 관련주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러면 이와 같은 HBM 관련주들이 급등한 배경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죠. 이 하이닉스하고 인공지능 동맹을 맺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HBM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만의 TSMC는 SK 하이닉스 일부 생산 공정을 좀 분할해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K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 패키지 일부 공정을 분할해 가지고 담당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이 주말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전문 조사기관에서도 올해 HBM 시장이 60% 이상 고성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고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은 HBM 관련주는 계속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강한 상승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 투자를 3.5배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것도 HBM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급등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 HP, 그다음에 데일 컴퓨터까지도 이와 같이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인공지능 칩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HBM 관련주도 수요가 예상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픈 에이지 창업자인 셀 울트만이 한국에 왔다 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났고 왔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고 왔죠.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샘 울트만이 중동 지역의 국부 펀드를 통해서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정도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600조 원에서 9,300조 원 정도 되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조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셀 울트만이 이 거대 자금으로 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칩을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인공지능 칩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인공지능 칩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H100이나 A100 같은 인공지능 칩이 지금 5천만 원 이상 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너무나도 인공지능 칩이 비싸기 때문에 샘 울트만 같은 경우도 직접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려고 지금 자금을 유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샘 울트만이 인공지능 칩을 직접 또 개발을 할 경우 우리나라 H뱅 관련주들의 주가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H뱅 관련주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HBM 관련주들의 HBM 반도체 구조를 한번 보면요. D램을 여러 층으로 적층한다는 얘기죠. 그 적층을 한 것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고성능, 그러니까 고대역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HBM 반도체란 것은 여러 D램 반도체를 이제 그 패키징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고성능 반도체로 만든 것이 HBM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이제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최근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HBM 반도체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와 같은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왜 급등을 하는가 그 이야기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HBM 관련주 모든 종목들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한 이유는 거죠. TC 본딩을 얘들이 TC 본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TC 본딩이 뭐냐? 열과 압력을 가해 가지고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할수록 해주는 장비를 우리가 이제 본딩 장비라고 합니다. 본딩 장비요. 이제 본딩하는 방법도 이제 계속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아이어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판하고 칩하고 그다음에 이 같은 구리선으로 좀 연결하는 방법이 아이어 본딩이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본딩하는 방법은 이제 플립칩 본딩이라고 하죠. 여기에 동그란 것이 우리가 솔더볼, 그다음에 펌프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는 방법이 플립칩 본딩이라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HBM 쪽에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본딩 방법이 TSV 이제를 통해서 TSV를 통해서 이제 본딩하는 방법이죠. 연결하는 방법이죠. 자, 이와 같이 HBM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이 구멍 속에 여러 구리 같은 선들을 연결해 가지고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죠. 이런 이제 본딩 장비를 만든 것이 이제 한미 반도체죠.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1월 말에 하이닉스하고 대규모 공급 장비, 본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HBM 시장이 발전하면은 자, 한미 반도체가 생산하는 TC 본딩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HBM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HBM 관련주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죠. TS 본딩 장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가 한미 반도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TSV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것을 그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열과 압착 장비를 TS 본딩 장비를 한 얘기죠. 이 TS 본딩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을 한 회사가 한미 반도체죠.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한미 반도체를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한미 반도체가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군들과 기관들의 쌍끌음 매수가 대량으로 이익되면서 어제 지난 주말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수급도 보면은 예군들이 무려 120만 주, 기관들도 17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죠. 같이 대량의 쌍끌음 매수가 입됐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같이 한미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은 다른 HBM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가 연출되면서 키맞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HBM 관련주도 내가 보면은 지금 HBM 시장 쪽에 세계 1위 업체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죠.
이게 하이닉스 쪽에 주로 장비를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이 지난 주말 시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HMM 관련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납품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PCB 드릴러를 만드는 업체는 그렇게 아까 구멍을 뚫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멍을 뚫은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이오테크닉스죠.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주말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비중이 삼성전자 쪽에 주로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HBM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이오테크닉스는 그렇게 강한 상세가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HBM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 더 이게도 상승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삼성전자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도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라고 있는데요. 디스컴이란 건 뭐냐면 이제 시각 공정 후에 발생한 찌꺼기를 우리가 디스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디스컴 장비로 합니다. PSK 홀딩스가 이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플로우 장비라고 있는데요. 우리 솔더블이나 그다음에 범프를 평면하게 그 표면을 평평하게 다다듬어 주는 장비를 우리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범프하고 솔더블이 있죠. 동그란 거요. 이것을 표면을 반드시 펴주면서 닫아주면서 이 기판과 그 다음에 칩 사이에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니플로우 장비를 합니다. 그냥 이제 니플로우 장비 중에서는 PSK 홀딩스가 있고 SDI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네이저로 이 니플로우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가 네이저셀이 있고 포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주말에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SDI라는 종목도 이런 니플로우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네이저로 이제 니플로우 장비는 이런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장비를 만들었죠. 인터플러스, 기가비스, 그다음에 오르스 테크놀로지, 파크스템, 넥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HBM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는 ISC, 니노공업, TSE, TF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 장비 쪽에서는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솔더볼은 덕산 하이메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차트를 한번 쳐보시면서 한번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 한번 세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미반도체가 대장주죠. 한미반도체는 무조건 여러분들 같이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가 꺾이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꺾일 가능성이 있죠. 한미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미반도체는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제 한미반도체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할 종목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PSK 홀딩스가 한미반도체를 따라가면서 이 종목도 사상 최고치 형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SK 홀딩스는 디스컴 장비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는 얘기죠. 세계 최초로 이와 같은 다양한 크기 소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디스컴 장비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플로우 장비를 만든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랬죠. 솔더블이나 범프를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판이나 칩이나
칩과 칩 사이에를 접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지는 장비다 그랬죠. 이 니플러 장비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당히 그 PSK 홀딩스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밖에 PSK 홀딩스는 이와 같이 디스컴 장비, 니플러 장비, 그 다음에 가열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정에 사용되는 초순수를 헬로건 댐퍼로 가열하고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가열 장비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PSK를 가지고 있죠. PSK. 이 PSK 같은 경우는 스트림 장비 세계 1위 업체죠. 앞으로 낸드 시장이 고단화되면은 또 PSK도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죠. 제가 보면은 PSK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PSK 홀딩스도 제가 보면은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됐죠. 지난주 4분기 실적도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금전도도 실적 좋고, 그 다음에 HMM 관련주 보면 대장전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PSK 홀딩스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은 DIT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DIT는 이제 레이저 어일링 장비를 만들죠. 이 어일링 장비는 열 처리로 AF 표면에 결점이 생겼을 때 그 결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특히 DIT 장비는 주로 이제 선단 공정, 첨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HBM 그 적수가 이게 쌓이는 HBM을 쌓는 개수가 증가할수록 공정이 증가에 따라서 이 얼링 장비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 종목도 보면은 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 종목도 추가적인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DIT도 이제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DIT라는 종목도 한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꾸준하게 한번 DIT도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을 이야기해드리고, 자 IP기업 한 종목을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프로텍을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도 레이저로 니플로우 장비를 만든다는 얘기죠. 아까 니플로 장비가 솔더볼하고 아까 솔더볼 말씀드렸죠. 솔더볼하고 그 다음에 범프 이름은 동그란 거죠. 이것을 평평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은 레이저로 한다는 얘기죠. 레이저로 만든 레이저 니플로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계판에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솔더볼을 기판에 접착해주는 장비다는 얘기죠. 레이저로 레이저로 이 니플로 장비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디스펜서 장비를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디스펜서 장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자, HBM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TSV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공간들이 생기죠. 이 공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장비를 얘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보면은 프로텍도 지금 HBM 관련주로
또 급등세가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지난 주말에는 프로텍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한번 주가가 얘는 안 올랐죠. 좀 나는 급등하는 종목이 좀 싫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찾고 있다. 그러면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이제 반도체 쪽에 먼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 약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42억 흑자 전환을 했죠. 이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규모 라이선스 수주 영향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다 그랬죠. LPDDR 쪽에 이제 IP를 가지고 있던데, LPDDR이 뭐냐면요. LP란 것은 저전력 이제 반도체라는 얘기죠. 이 저전력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 그게 휴대폰이죠. 우리가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휴대폰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LPDDR5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매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또 엮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CSL 차세대 반도체라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그 CPU에 여러 메모리 반도체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CSL 반도체죠. 이런 반도체 IP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 건수도 작년에 12건이 증가하면서 총 52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수주 금액도 206억에서 206억 정도를 해가지고 2022년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추가 IP 수주도 기대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생태계 IP사로 지금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대만의 TSMC 이제 협력사로 지금 2분기에 금년 2분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IP사들이 IP 설계업체들이 이와 같이 대만의 TSMC로 편입된 후 실적이 대규모로 호전됐답니다. 이와 같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2025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내에도 지금 입지가 강화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지금 창립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IP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7나노, 그다음에 6나노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개발하면 동사의 IP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사는 대만의 TSMC, 삼성전자 쪽으로 IP 계약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이 IP라는 거죠. 반도체가 많이 팔릴수록 그 노열티를 받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제 증권사들의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매출은 378억 정도,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7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한 종목들을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PSK 홀딩스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가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죠.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PSK 홀딩스도 제가 보면은 종고점 돌파 후 강하게 한번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SK 홀딩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DIT도 이제 하이닉스하고 관계된 회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에 이제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정고점 돌파를 함에 따라서 DIT도 제가 보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프로텍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있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나름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좀 안전한 걸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은 프로텍 같은 종목도 좀 한번 사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됐죠. 내가 보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주가는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관련주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주요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그게 여러분들을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